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오랜만에 개념 원리로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 원래 칠판에다 쓰면서 했는데 오늘은 좀 요 개념 원리의 힘을 좀 많이 빌려야 돼요. 80페이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그림이 많아요. 지금 그림 그리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잘 못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개념 원리에 있는 이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좀 파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으로 딱 오늘은 개념 원리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이라면 이제 드디어 기하다운 기하가 나와요. 이제 공간 또는 뭐 평면 뭐 이런 도형들과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할 건데요. 근데 공부하면서 선생님도 좀 이 부분이 조금 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좀 힘든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얘기하기에 이거를 선생님 여러분한테 뭐라고 알려줘야 되지? 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사회 가르치는 느낌이랄까? 뭐라 해야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지도 여러분들 그 지리 알려주는 선생님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 여기 있다. 그럼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주는 느낌이라서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수업이. 그래서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머릿속에서 이런 도형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그런 부분들만 조금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납득이 좀 필요한 그런 개념들이 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이 딱 나왔어요. 자, 삼각뿔, 직육면체, 그 다음에 구 등과 같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공간 도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를 얘기할 수 있는 거. 높이를 얘기할 수 없는 건 평면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높이라는 개념을 딱 그릴 수 있는 걸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도형을 우리가 공간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간 도형은 기본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점, 선,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점이 모이면 선이고 선이 모이면 면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면들이 모여서 다면체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이제 공간 도형이 되더라. 그런데 이러한 점, 선, 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좀 기본적인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서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딱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공리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유명한 공리가 뭐가 있을까? 뭐 삼각형의 뭐라고 해야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요거는 뭐 당연하게도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만한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수학에서 공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좀 한번 보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거. 두 개도 안 돼요. 무조건 세 점입니다. 두 점도 안 됩니다. 세 점입니다. 왜? 두 점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봐봐. A하고 B만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눈에 보이는 저 빨간색 면뿐만 아니라 파란색 면도 지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세 점을 지나야 세 점만 있어야 그 평면이 오직 하나만 정해진다. 두 개만 안 돼요. 한 개만 있어도 더욱도 안 되고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세 점이 있어야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거는 그럼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얘를 만들어지는 이 선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 선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게 일직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죠? 파란색 평면도 면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 면도 저 세 점을 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한 직선으로 나오지 않게끔 이러한 세 점이어야만 평면 하나가 완성이 된다 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 위에 있다. 그러니까 점들이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다고 하면 A라는 B 점도 알파 위에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직선도 무조건 그 평면 알파 위에 있다. 이거 당연한 얘기니까 이거는 쉽게 납득이 될 것 같고요. 자,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을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점 A라는 친구를 여기 있는 알파라는 평면도 있고요. 베타라는 평면도 있다고 합시다. 둘 다 동시에 공유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점 A는 알파와 베타를 공유하는 이 선 L 위에 무조건 존재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다시 한번. 두 평면을 공유하는 한 점은 두 평면이 공유하는 직선 위에 무조건 존재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무조건 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은 증명도 없이 무조건 우리는 참이라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을 갑시다. 아까 평면 하나가 결정되는 그 조건이 뭐라고 했죠? 점 3개가 있으면 평면 조건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얘하고 얘 가지고 우리가 평면 하나 결정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 L 위에 점이 몇 개 있어요? 2개 이상 생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뜻이에요? 결국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한 평면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러면 A뿐만 아니라 여기도 B고 여기도 C가 이렇게 위에 임의로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요 점 3개니까 얘도 평면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면 내가 이렇게 파생되는 거야. 요 개념도 파생되고 요 개념도 파생된다는 거야. 그럼 평행한 두 직선도 어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밑에를 2개를 B, C라고 한다면 요것도 점 3개로 가지고 우리 평면 하나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무조건 평면 하나로 완성이 되더라. 뭐 그렇죠.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미안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여러분들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똑같은 걸 배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라는 의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위에서는 지금 평면 하나가 결정될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점이 하나 결정될 조건도 있을 거고 직선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자, 점이 결정되는 조건은 직선이 2개 만나가지고 교점이 하나 생기면 그게 점 하나로 딱 생겨요. 2개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치? 또 면 하나와 직선 하나가 이렇게 뚫는 듯이 들어가면 뚫린 점이 하나 생긴다. 그래서 이것도 점이 하나 딱 생기는 거고,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라는 면 몇 개? 3개, 최소한 3개가 만나야 점이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이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은 총 3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직선이 결정되는 조건은 뭐냐면 바로 점 2개가 있으면 하나가 결정됩니다. A하고 B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뭐 얘를 뭐 구부러뜨리는 경우도 없고, 그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점 2개 가지고 직선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면이 겹치면 교선이 하나 생기죠. 이걸 교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선, 겹치는 선. 그래서 이 교선 하나가 무조건 딱 하나가 정해져요. 면 2개로 겹쳤을 때. 그래서 직선을 결정하는 조건도 2가지, 점을 결정하는 조건은 3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면을 결정하는 조건은 4가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암기보다는 요거는 조금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암기가 편하겠죠.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공간에서, 그러니까 3D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이 하나 결정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면 얘네들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난 경우. 또 두 번째, 평행한 경우도 있어요. 평행한 경우. 안 만나는 경우잖아. 그치? 그리고 또 마지막,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 이게 뭐냐면, 꼬인 위치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AB라는 선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CG라는 선분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얘네들은 서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쵸? 근데 이렇다고 해서 얘를 평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행하다라는 거는 나란히 있어야 돼. 나란히. 방향이 똑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가야 돼. 나란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 꼬인 위치라는 거는 만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뭔가 평행인가? 라고 싶으면서도 나란하지 않으니까 얘는 평행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용어로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였다. 서로 꼬인 위치다. 이런 느낌으로 따로 우리가 명명합니다. 그래서 3가지 방법이 있다.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아니면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그럼 질문이 하나 있을 건데 왜 다들 질문이 없죠? 그럼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또 이거밖에 없나요? 또 하나 뭐예요? 일치한다는 왜 안 물어봐요? 일치한다.
일치한다도 있잖아. 근데 왜 일치한다는 안 물어볼까? 그쵸? 여기는 일치한다가 없네. 근데 중학교,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이나 공통수학 2만 해도 꼬인 일치한다까지 나와요. 꼬인이치는 안 나오더라. 꼬인이치는 이제 중학교 때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일치한다는 왜 안 나올까? 일치한다는 사실상 원래 있어요. 원래 그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제 없어집니다. 기하에서는 없어집니다. 왜? 기하에서는 중요한 거는 두 직선이 서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치하면 합쳐지잖아. 그러면 기하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두 직선의 관계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한 직선은 다르게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얘가 일치해버린 순간 그거는 기하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다. 일치하는 조건은 어떤 거에서 많이 원하냐면 일차함수. 기울기가 똑같고 y좌표이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일치한다는 말을 쓰지, 기하에서는 순수 도형만 가지고 따질 때는 우리가 일치한다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다가 혼자서 이거 분명히 일치한다가 있었는데 왜 일치한다가 없어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미리 설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자, 방금 직선과 직선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또 평면과 직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직선과 평면은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에, 그쵸? 일단 안 만나는 경우는 서로 평행한다 그러죠. 그쵸? 안 만나는 경우 우리가 평행한다 그래요. 근데 만나는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아예 그냥 포함되거나, 이걸 포함한다 그러죠. 포함. 아예 그냥 알파 위에 있는 경우.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치? 그래서 만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돼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아예 똑같게 이렇게 포함되거나. 근데 안 만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바로 평행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두 가지. 아예 포함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는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참고로 면과 직선이 서로 평행한 조건은 이렇게 생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직선의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튼 안 만나기만 하면 그걸 우리가 평행하다고 얘기합니다. 뭐 꼬인이치 이런 거 없어요, 얘는. 안 만나더라도 뭐 꼬인이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꼬인이치가 아니죠. 무조건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만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평면도 마찬가지죠.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만나면 무조건 어디서 만나요? 직선에서 만나요. 무조건 교선이란 게 하나 생기고요. 여기 나오죠, 교선. 그럼 평행한 경우는 아예 안 만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 밑줄 한번 미리 쳤어요. 별표 3개. 여러분들도 한번 쳐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평면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하다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이 그 직선은 무조건 평면 베타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니까 그 둘이는 무조건 평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 알파 위에 있으니까 알파랑 베타랑 안 만난다며, 그치?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직선도 안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도 어때요? 서로 평행하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생겨도 어때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알파 위에만 있으면 어떤 평면이든 간에 무조건 베타하고는 무조건 평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거든요. 요 개념은 앞으로 잘 쓰이니까 조금 별표를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물어봐요. 이제 공간에서 4점이 있는데요. 얘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대요. 그리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앉지 않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뭐 이런 경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좀 이렇게 접힌 부분에 접혀. 지금 여기 평면처럼 보이는데 얘가 좀 이렇게 접힌 거예요. 저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를 표현할 때 좀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접힌, 이게 좀 접힌 부분이에요.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라고 했을 때, 자, 했을 때 이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평면의 개수를 한번 쭉 말해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우리 평면이라는 거는 점 3개면 무조건 한 평면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럼 서로 다른 점을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우리는 점 3개로 한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점을 몇 개 고르면 되는 거야? 3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든 A, C, B는 어때요? 다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뭐 순서는 상관없잖아. 어차피 그 이루고 있는 그 평면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결국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컨비네이션을 이용합니다. 즉 4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근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쓰면 돼요. 그래서 얼마 몇 개? 4개 이렇게 쓰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좋습니다. 자, 공간에서 위치 관계입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봐봐. 모서리 AD하고 평행 모서리 갑시다. 자, AD 갑시다. AD 요거네요. 자, 요거와 평행한 모서리 뭐뭐 있어요? CB. BC. BC가 있나요? FG도 있고. EH. 그래, EH도. 왜? FG도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평면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 평면 위에 지금 평행이 이렇게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죠. 또 모서리 AD와 꼬인 위치 한번 얘기해 보세요. AD와 꼬인 위치. CG. 그래, CG 하나 또. 그래, BF 또. 더 있어요. 그렇지, EF도 있고. 알겠죠. 오케이. 됐죠?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꼬인 위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고로 꼬인 위치 찾는 방법. 자, 여기 선분하고 평행한 선분이 어디야? 일단 평행한 면이 어디야? 여기 2개죠. 네. 그럼 일단은 B, F, G, C에서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선을 생각하면 되잖아.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평행한 거 빼야지. 누구 빼야 돼요? B, C하고 F, G 빼야 되니까 남은 거 누구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이제 AD하고 또 평행한 면은 어디 있어요? E, H, G, F 밑면이죠. 그럼 밑면에서도 평행한 거 빼면 누구하고 누구 남아요? 이렇게. 왜? 꼬인 위치는 평행하되 그러니까 안 만나되 평행하진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평행한 면을 먼저 찾고 거기에 맞춰서 꼬인 위치를 찾으면 좀 더 편해요. 이해됐어요? 자, 모서리 AB와 평행한 면. 모서리 AB하고 평행한 면. 여기죠? 평행한 면 어디에요? 뒷면과 밑면. 그러니까 DHGC랑 그 다음에 HEFG. 2면이죠. 끝. 그 다음 면 AEHD. AEHD가 어디야? AEHD. 여기 옆면이 옆면. 자, 연홈하고 만나는 면 뭐예요? 이거 딱 여기 옆면 바로 그냥 동글동글하게 딱 이렇게 바로 회전하는 거. 회전하는 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다 쓰면 되죠. 그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은 뭐 윗면, 아래, 여기 윗면, 앞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윗면, 앞면. 끝. 뭐 볼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쉬운 문제들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자, 직선과 직선의 평행을 한번 얘기해보자. 뭐 평행하다는 거야 당연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잠깐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만나지 않으면서 나란히 가는 걸 우리가 평행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좀 더 의미를 얘기하자면 평행하다의 정확한 정의는 자, 한 면 위에 있는 선분들이 만나지 않아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한 면, 그러니까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선분이 있는데 그 두 선분이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행하려면 일단 2개가 서로 한 평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에요. 아까 선생님 그냥 뭐 나란히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뭐 나란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조건은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 오케이?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꼬인 위치가 바로 요거야. 요거랑 여기 꼬인 위치잖아, 그치? 여기 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그치? 그럼 이거 뭐예요? 얘하고 얘가 지금 한 평면 위에 있는 건가요? 근데 만나진 않지, 그치? 만나지 않는 건 만나지 않는 건데 얘하고 얘가 1번 선분하고 2번 선분이 서로 한 평면 위에 있나요? 아니죠. 얘는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얘는 베타라는 평면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평면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만나지는 않더라도 한 평면 위에 없으니까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행을 좀 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봐봐 1번. 자,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하대요. 그럴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그리고 평면 알파의 교선 M은 직선 L과 평행하다라는 건데 딱 정확하게 이 그림이죠. 보세요. 여기 있는 L과 직선 L과
그 다음에 평면 알파가 평행화 되어 지금 그림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여기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그 베타하고 알파는 서로 만나겠죠. 그러면 교선이 하나 생기죠. M이라고. 그럼 그 M하고 L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평행하게 되더라. 자, 왜 그러냐? 간단해요. L과 알파는 만나요, 안 만나요? 평행하니까 안 만나죠. 그러면 L을 포함하는 베타는 알파하고 만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때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 M은 알파에도 포함되는 친구지만 누구한테도 포함되는 친구야? 베타. 그렇지. 근데 알파하고 L이 평행하니까 안 만난다며. 그러면 알파에다가도 포함되는 M도 당연히 L과는 안 만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얘는 또 어디에도 포함된다고? 베타에도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한 평면 위에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얘는 평행해요. 그래서 얘는 서로 평행하다. 여기 그래서 증명이 그게 그 말이 요 말이에요. 여기 증명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평행한 두 평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근데 걔가 또 감마라는 평면이 있대요. 얘는 평행하지 않나 봐.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생기는 이제 두 직선이 생기는데 걔네들은 무조건 평행하다. 바로 이거죠. 자, 알파하고 베타가 일단 첫 번째부터 평행합니다. 근데 걔네들을 가로지르는 감마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선이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기죠?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평행할 수밖에 없다. 왜? 일단 첫 번째, 알파 위에 있는 선 L과 베타 위에 있는 선 M은 무조건 안 만나요. 왜? 알파하고 베타가 면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속하는 모든 직선들은 다 어때요? 다 안 만나겠죠. 똑같이 안 만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L하고 M은 서로 안 만나면서 동시에 둘 다 어디에 포함돼요? 감마라는 한 평면 위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만나면서 한 평면 위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평행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평면. 그러니까 얘는 평행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젠가 교선이 있겠죠? 그럼 그 교선이 생길 건데 그 교선 N에 대해서 평행한 평면 감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 둘과 평면 감마와 두 평면 사이에 또 교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M과 N은 평행하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하지 않아요. 그쵸? 면이. 그러니까 그때 L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또 다른 감마를 넣는 거야. 누구랑 평행한? L이라는 저 직선과 평행한 감마를 밑에다가 딱 그린 거죠. 보라색. 그러니까 어때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또 두 선에서 만나겠죠. 그럼 여기도 M이 생길 거고 여기도 N이 생긴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다? 항상 평행하더라.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감마를 세울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았죠? L과 평행한 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L과 평행한. 그럼 감마 위에 있는 모든 선분 다 어때요? L하고는 평행하잖아. 그치? 그러면 M도 L과 평행하고 N도 L과 평행하죠. 그럼 둘이도 일단은 안 만날 거예요. 그쵸? 근데 안 만나면서 어때요? 감마 위에 있는 선이니까 둘이는 평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림으로 같이 공부하면 되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한다. 증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되는지. 이것도 별표. 참고 선생님 미리 좀 별표 쳐놨죠?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 하나.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하다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금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선 하나와 L과 평면이 서로 평행하다면 그쵸? 이렇게 되다면 자, 얘네들은 서로 안 만난다고 했고 맞다. 미안합니다. 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두 평면이 있는데 두 평면이 평행하다면 알파 위에 있는 어떠한 의미의 선이 있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평면하고 어떻다고 했어요? 무조건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한 게 아니라 L과 한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면 그러니까 안 만난다면 그럼 베타에 있는 모든 선분들이 다 위에 있는 L과 평행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똑같은 한 평면 위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베타 위에 있는 선이 요것밖에 없네. 아니죠. 이렇게 삐뚤빼뚤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경우 우리가 꼬인 위치라 그러잖아. 이런 경우는. 그치? 한 평면 위에 없죠. L과 M은 한 평면 위에 없는 거니까 얘는 만나지는 않더라도
어때요? 한 평면이 없으니까 얘는 꼬인 위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행하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면하고 직선하고 평행하다고 해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선분들이 위에 있는 직선하고 평행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꼬인 위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보통.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계속 넘어갈게요. 이제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평행한 두 평면 알파하고 베타에 대하여 자,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되면 직선 L과 평면 베타는 평행하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 그림인데요. 자, 평면 알파와 그 다음에 직선 M이 서로 일단 평행하다고 합시다. 이해됐어요? 지금 그렇게 잠깐만. 아니구나. 1번이 그만 아닙니다. 아니다. 미안. 1번은 다른 그림이에요. 그림 없어요.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 맞다. 자, 다시 그릴게요. 1번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저 그림이 1번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미안. 자, 평행한 두 평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선 L이 그러니까 직선 L은 알파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L 이렇게. 자, 포함되면 직선 여기 있는 L과 베타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왜? 알파하고 베타가 안 만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위에 나오는 모든 파생되는 직선들은 다 베타하고는 안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직선하고 평면은 안 만나기만 하면 평행한 거예요. 그렇죠? 꼬인 위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평행한 두 직선 L과 M에 대하여 직선 L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직선 M과 평행하다. 이거 요거인데, 자, 평행한 두 직선, 그러니까 M과 L을 먼저 보자는 거야. M과 L을 한번 보자. 요 놈과 요 놈 두 개를 보자.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서로 평행하다라고 가정할게요. 평행했을 때, L을 포함하고 L을 포함하고 M은 평행하지 않은 거 딱 정확하게 알파잖아, 그렇지? 오케이. 자, 이랬을 때,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알파하고 여기 있는 M이 서로 어떻다?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여기 대표적인 L에 있는 그러니까 알파에 있는 대표적인 선분 L과 M이 평행하다는 거는 내가 얘를 평면으로 바꿔도 결국에는 M하고는 전혀 만날 일이 없다. 만날 일이 없으니까 평행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런 조건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평면과 평면의 평행입니다.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려면 어때야 된다? 안 만나면 돼요. 간단합니다. 안 만나면 되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이제 요 밑에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M이 있다면, 그때 그걸로 결정되는 베타는 무조건 평행하다. 그러니까 봐봐. 알파 위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안 만나요. 점하고 평면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P를 지나는 요 M과 L이 있다고 합시다. M과 L이 있다고 할게요. 맞죠? 지금 평면 L 알파와 그러니까 얘네들도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한 거야. 그쵸? 그러면 이 두 개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평면은 직선 두 개로 결정되니까. 그치? 그럼 어때요? 얘 베타가 생겼을 때 이 베타도 누구랑 평행하다는 거야? 알파는 평행하다는 거죠. 왜? 아니 베타 위에 있는 두 직선 L과 M이 모두 평행한 거니까. 얘하고도 둘 다 평행하다는 거는 이 두 개로 결정되는 베타도 어떻게 되는 거야? 유일하게 하나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베타에 대한 성질은 무슨 성질 갖고 있겠어요? M과 L과 똑같이 알파와 평행한 성질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베타하고 알파도 서로 평행이 된다. 그러니까 알파와 평행한 두 직선이고 한 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있다면 그 두 직선을 만들어진 평면은 뭐가 된다? 알파하고 평행하게 되더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그러니까 감마 이렇게 세 평면이고요. 이거는 너무 쉽다. 봐봐.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요. 두 평면 베타 감마가 평행하면 두 평면 알파하고 감마도 평행하다. 샌드위치.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 평행해요. 베타하고 감마도 평행해요. 그럼 누구하고 누구도 평행해요. 알파도 감마도 평행하다. 뭐 3단노법 같은, 그쵸?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또 뜬금없게 증명을 해라 라는 얘기인데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네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네 선분의 중점을 각각 E, F, G, H라고 한다면 자, 사각형. 그럼 사각형이 하나 생긴다는 거. 중점들을 연결했을 때 사각형인데 이때 평행사 변형을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여기 나와 있죠? 중점 연결 정리라고요. 중점 연결 정리. 뭐냐면 각 선분의 중점과 각 선분의 중점,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면 MN에 대한 선분이 나와요. 근데 그 선분이 밑에 있는 BC의 선분하고 평행하고요. 정확하게 2분의 1 차이 납니다. 정확히 2배 차이 나요. 왜 그럴까? 자, 중점이니까 1대2 비율을 갖고 있고요. 여기도 1대1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각 하나가 똑같으니까 삼각형 AMN과 삼각형 ABC는 서로 닮음이죠. 왜냐면 SAS 닮음이잖아. 1대2, 1대2 각 하나 똑같잖아. 대응비가 1대1, 1대1 똑같고, 그치? 그 다음에 각이 하나 똑같으니까 SAS 닮음. 그러면 얘네들이 닮으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각도랑 여기 있는 각도가 어때요? 똑같죠? 닮음이니까. 닮으면 각도가 똑같잖아.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동의각으로서 똑같은 거니까 평행한다 라고 되는 거고, 길이비가 1대2잖아. 그럼 여기도 1대2가 되면서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여기가 2A가 된다. 그러니까 2배 차이 난다. 이해됐어? 그럼 잘 봐. 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럼 결국에는 이 모양이에요. 지금 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고요, D가 있어요. 얘네들은 한 평면 위에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두 개를 그릴 수 있어요. A, B, D와 B, C, D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모든 선분,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선분,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A, D의 중점 여기, B, C의 중점 여기, C, D의 중점 여기를 딱 하는 거예요. 다 모두 중점이에요. 중점. 그러면 이렇게 딱 사각형이 하나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냐 이거야. 자, 봅시다. 일단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공통변이 어디예요? BD죠. 그럼 BD의 길이를 2A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중선 정리니까 EH의 길이는 얼마예요? A죠. 반이니까 반, 절반. 그리고 밑에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는 밑변이 2A면 여기도 얼마예요? A잖아. 그리고 밑변 BD랑 평행한 선이 어디예요? EH도 평행하고, 그치? 여기도 평행하잖아. 오케이? 그럼 얘도 한 면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같은 여기 있는 H하고 FEG도 서로 평행하잖아. 왜? 한 면 위에 있는 선이니까 얘들도 똑같이 안 만나면서 똑같이 평행하잖아. 어때요? 한 선이 길이가 같고 그 다음 평행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평행사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서로 길이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평행사변이 되더라.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일단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면 평행사변이고요. 또 두 쌍의 길이가 똑같아도 평행사변형. 두 쌍의 대각이 똑같아도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거, 한 쌍의 변이 같거나 평행하면 평행사변형. 마지막, 서로의 이등분선이, 그러니까 서로의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면 그것도 평행사변형. 이 5가지 성질은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실제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직접 계산을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증명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아무튼 얘가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자, 3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들만 해가 선생님이 좀 이게 뭔가 좀 논리적으로 뭐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쵸? 좀 느낌 들어보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야. 평행선이니까 당연히 안 만나고 나란히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렇지? 그래서 뭔가 선생님도 설명하면서 뭐 기운이 안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기하를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기하를 되게 좋아하진 않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좀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느낌이야. 이거 좀 여러분들 공각 지각 능력을 키우세요, 뭐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많이 없고 좀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그래도 고등과정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선생님 그러면 천재들만 풀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기하도 결국에는 유형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 유형대로만 연습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공간 지각 능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학교 가가지고 할 때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처음에야 어렵지. 이것도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수준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갑시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여러분들 두 직선이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점 하나를 공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점 하나를 공용하고 한 직선과 한 직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각이라 그러잖아, 그쵸? 그래서 두 직선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각을 구하면 그게 각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떨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각을 어떻게 재냐? 분명히 점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밑에 있는 친구랑 한 점에서 만나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라는 거야, 평행 이동. 그래서 한 평면 위에다가 딱 놔둬요. 그래서 그 평면 위에서 만들어지는 요 각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두 직선 L과 M에 대해서 지금 서로 꼬여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저기 있는 L, 뭐 기준은 L이라고 합시다. 그럼 L과 평행한 직선 L'이라고 한다면 그 L'을 한 점 O를 지나게끔 쭉 밑으로 내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생기는 그 평면 입장에서의 각도를 구하는 게 원칙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 각도가 수직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수직이다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오케이? 그럼 잘 봐. 여기서 요거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BC와 BE의 각도는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90도죠. 그래. 근데 얘네 둘이 각도는 얼마예요? AD의 길이요. 쟤는 지금 꼬인 위치죠. 그럼 얘는 각도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90도에 왜 AD라는 친구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어느 위에다 올리면 저 BC 위에다 올리면 얘가 그대로 올리면 90도가 되겠죠? 그럼 얘가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자, BC와 이번에는 DE의 각도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DE하고 평행한 누구? AB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얘가 한 면 위에 있기도 하고 점 B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구하면 돼요. 얘가 만약에 45도라고 하면 45도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꼬인 위치가 생겨요. 이제 각도를 구할 때 우리가 꼬인 위치가 생기는데 꼬인 위치에서는 각도 어떻게 구한다? 그냥 하나를 붙여요. 붙여가지고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각도를 구하면 된다. 그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오케이. 그럼 직선하고 직선끼리의 각도를 구하는 거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생기는 각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여기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는 게 뭐냐면 평면과 직선의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평면 알파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거 알파하고 L 각도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인데 이 각도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그 밑에 선 그거 되셨나요? 밑에다가 그래 밑에다가 선을 그어요. 어떻게 그어요? 그냥 그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각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위에 있는 L과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그때 딱 그러니까 그림자가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림자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각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일단 대부분이고 만약 저게 아닐 수도 있어요. 기준을 따로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나는 여기 직선 M과의 각도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면과 직선 사이에는 사실상
각도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사실상. 대체로 저렇게 구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면과 직선 사이의 각도를 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왜? 우리는 지금까지 각도라는 개념 뭐예요? 정확하게 각의 정의가 뭐냐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길 때 생기는 도형을 각도라 그래요.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그러면 평면과 직선이 생기는 각도는 존재할 수가 그걸 각도라고 얘기를 안 한다. 우리는.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이 각도도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불러요. 이면각. 정사형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따로 이름이 붙여요. 그냥 각도가 안 돼요. 그래서 각을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자 아무튼 각도 우리가 평면에서 우리 직선 구하는 각도를 구할 수 없다는 건 원칙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직선과 평면에 서로 수직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봐봐. 요거 봐보세요. 직선 L과 알파가 수직으로 만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90도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쭉 내려요. 그랬을 때 점 O가 지나겠죠. 여기 점 한 점이 있겠죠. 그러면 요 O를 지나는 알파 위에 있는 선분 중에서 직선 중에서 점 O를 지나는 직선이 총 몇 개 있겠어요? 엄청 많겠죠 사실. 점 O를 지나면서 알파 위에 있는 선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직선 L과 다른 직선들이 서로 다 90도, 90도, 90도 모든 방향이 다 골고루 정확하게 내려갔다면 골고루 모든 각도들이 다 어떻겠어요? 모두 어떤 직선이든 간에 다 어때요? 90도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각도를 못 구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 직선의 기준이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선분이면 좋겠지만 요런 선분도 있고 요런 선분도 있잖아. 그럼 이때마다 각도가 다 다르잖아. 근데 90도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느 각도든 어느 방향이든 간에 다 각도가 어때요? 다 90도니까 얘는 의견이 없다. 얘는 이견이 없네요. 뭐 다른 의견이 없네. 얘는 어쩔 때는 뭐 60도 어쩔 때는 90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방향이든 간에 다 90도니까 어때요? 얘는 그냥 확실하게 90도라고 하자고. 얘는 좀 특별한 거예요. 수직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각도, 그러니까 면과 직선 사이의 각도는 못 구해요. 왜? 선분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라요. 다 달라져요. 그렇죠? 비스하게 하면 뭐 어쩔 때는 120도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60도가 될 수 있어. 근데 수직 같은 경우는 어떻다? 어느 직선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90도이기 때문에 그냥 90도라고 통일할 수 있으니까 얘는 90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유일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각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느낌으로 당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건 뭐냐면 L과 그래서 L과 알파가 서로 수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딱 직선 두 개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기 점 5를 지나면서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개 딱 그어요. 그리고 얘도 90도고 얘도 90도면 다른 방향도 다 90도인 거야. 어차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딱 두 개만 증명하면 돼요. 딱 두 개가 90도인 거 알면 그럼 알파고 L은 무조건 90도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거에 대한 증명이 있는데요. 이걸 뭐 증명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되게 복잡하죠. 굳이 하지 마세요. 그냥 두 개만이라도 확실하면 한 개가 좀 안 돼요, 여러분들. 한 개만 90도라고 해서 다른 거는 90도가 아닐 가능성은 있어요. 왜? 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딱 기울여줘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할게요. 얘가 조금이라도 기울여줘봐. L이 여기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90도인데 얘하고 얘는 90도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는 90도야만 어떻게 된다? L과 알파가 정확하게 딱 중심을 잡아준다. 90도로 중심이 잡는다. 라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만 가지고 90도라고 해서 다른 것도 90도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요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기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잘 이해하세요. 적용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 4번 좀 볼게요.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했던 거 면과 선은 각도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한다? 선과 선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각도를 재려면 무조건 선과 선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선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선분 BC와 평면 AMD AMD? 요 놈이군요.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수직임을 보여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L과 여기 있는 평면 알파가 서로 수직을 만나야 돼. 그러면 직선 뭐뭐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게. 저 알파 위에 있는 직선 두 개만 이용하면 된다 그랬지. 뭐뭐 있을까? 첫 번째. 바로 AM. 하고 L하고 수직인지 확인하면 되잖아. 수직이죠. 왜? AM은 삼각형 누구? ABC 정삼각형의 중점을 지나는 거니까 중점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직으로 이동을 하잖아 얘는. 그래서 일단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그럼 같은 원리로 BDC도 정삼각형이잖아. 그러면 DM도 어때요?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이 되겠죠. 왜냐면 밑을 이등분 하면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 돼요. 정삼각형이든 이등분 삼각형이든. 그래서 어때요? 직선 L은 AM과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직선 BC는 이렇게 쓰지 말고 더 간단하게. 그러니까 BC는 결국 AM과도 수직, 그 다음에 BC는 또 DM과도 수직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와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왜 수직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정삼각형을 2등분을 하면 밑변을 2등분하는 선은 무조건 수직 2등분선이 된다 라는 거 쓰면 되겠죠. 그렇게 증명하면 되겠죠. 끝? 뭐 이거 말고 더 있네. 그럼 BC하고 또 AD, AD가 어디 있어? AD가 저놈, 저놈 AD, 요놈 AD네요. 자, 얘하고 얘가 서로 수직인 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네요. 그쵸? 그럼 봐봐, 얘는 더 간단하죠. 왜? 지금 방금 내가 뭘 밝혔어요? 여기는 AMD라는 알파와 여기는 BC라는 L과의 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걸 이해했지. 그럼 여기는 AD를 아무리 내가 이쪽으로 평행이동하더라도 어때요? 결국에는 알파 위에 있는 선이니까 얘는 똑같이 수직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밝혀지는 거죠. 왜? 한 평면이 수직이라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평면 선분하고도 다 어때요? 직선하고도 다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과 수직인 걸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그 평면 속에 포함되는 모든 직선들도 평행이다라는, 그러니까 수직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여기는 넘깁니다. 자, 직선 BE. 요놈이네. 요놈. 어디 있어? 요놈과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자, 요놈과 B가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직선 CG가 어디야? CG. 요놈하고 이제 구하는 거죠. CG. 각도 구하는 건가요? 각도 크기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딱 평이동하라고. 여기 각도 구하는 거잖아. 몇 도? 45도 끝.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직선 BE와 또 B이네. AC. 이번 AC가 어디야? 저놈이군요. 저놈 어디야? 어디 있어? 요걸로 하자. AC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AC 이렇게 있었을 때. 자, 그럼 얘하고 얘의 뭐가 되는 거야? 얘하고 얘의 이제 각도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누가 이동하면 되겠어요? 여기 B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집중. 자, 각을 구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기 있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한 평면 위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쵸? 얘네들이 한 평면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포함하는 한 평면이 어디라는 거야? AHC. 지금 조금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AH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 평면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 평면을 봤더니 어때요? AC는 루트 2A, 그러니까 루트 2 정도 되고 여기도 이제 비스듬이니까 루트 2. 여기도 어때요? 저기 뒤에 있는 AH 성분이니까 얘도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그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한 각의 크기는 얼마예요? 그 60도 이렇게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CH를 오른쪽에 옮겼다고 해서 그 각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CH를 옮겼다고 해서 그러면 C의 좌표에서 만났어요.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두 직선에 한 평면이 있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야. 그때 각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평면이 어느 평면이야? 정확하게 ACH 평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직선 AD와 그 다음에 BE. 뭐야? 결국 BE 가지고 하는 거네. 그럼 직선 BE와 AD인가요? AD? AD요, AD? AD. 이렇게.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요거가 여기서 만나는데, 그럼 요거와 한 평면을 이루고 있는 건 누구야? 얘는 사각형입니다. 얘로 이루어지는 평면은 사각형입니다. 그럼 여기 각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도. 그러니까 90도는 안 보여도 90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90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이렇게 증명해도 돼요. 봐봐. 잘 봐요. AD라는 친구와 우리 지금 처음에 AD였잖아. 그치? AD라는 친구가 또 누구 있어요? ABFE라는 친구는 또 수직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옆면에 있는 모든 선분들과도 다 어때요? 여기 있는 AD의 선분도 어때요? 어떻게 되겠어? 모두가 수직이죠. 그러면 BE라는 요 선분은 결국 어디 위에 있는 선이야? ABFE라는 선 위에, 그러니까 모든 얘도 다 이동하면 다 결국에는 수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증명해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각도를. 오케이? 처음에 되게 어렵습니다. 좀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숙제는 93페이지까지 하고요. 이거 삼수적 의미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오늘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안에 들어가는 지식이 지금 머리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질문 좀 받을게요. 네. 네.